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됩니다.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자율과 권고로 전환됩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의 초대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준배 부시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퇴임합니다. 아직 안개 속에 있는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 골프 대회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170여 명이 참여했는데 수익금 전액은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됩니다.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자율과 권고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심각 단계가 유지되온 지 약 3년 3개월 만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니다. 기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또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등 입소형 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지자체 선별 진료소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운영됩니다. 아산은 이순신 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천안은 동남보건소와 시청 봉서울 아래 서북구 선별진료소에서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PCR 우선순위 대상자들에 한해 검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되고 조치원읍에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만 운영됩니다. 아울러 입원 치료비와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 등도 유지됩니다. 한편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의 초대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준배 부시장이 6월 1일자로 퇴임합니다. 이 부시장이 그동안의 소회를 전하는 퇴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후임 부시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단체장으로선 이례적으로 퇴임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지난 11개월 동안 최민호 시장을 보좌해 27개 기업, 약 1조 4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점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 추가 반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여소야대 정치 지형 등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직 생활로 인해 일반 공직자들과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의회와 언론과의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던 점 등은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아직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거란 말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것만이 세종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제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한 토로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자연스레 차기 경제부시장 임명으로 쏠립니다. 정치권 인물부터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민호 시장을 도왔던 인물까지 폭넓은 후보군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준배 부시장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의회나 언론, 나아가 정부나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다시 정무부시장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차기 부시장 임명을 두고 설왕설래만 이어질 뿐 아직 안개 속인 가운데 최민호 시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청년위원회가 국회를 찾아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과 충남, 대전,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당 청년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김효숙 세종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 용역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문단 구성이라는 절차를 또다시 밟는 것은 총선을 앞둔 명백한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충청권 국회의원을 만나 조속 건립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세종시가 유망기업 6곳과 2,5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전동산업단지와 벤처밸리 산업단지 12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가 공장을 신축하고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두 594명의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이행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와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병원 등 3개 기관이 지역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반 성장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세종 캠퍼스 정주 여건 개선,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에 세종 공동 캠퍼스로 일부 이전하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하고 세종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등 의료복지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만 5년째 계속되는 자선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수익금 전액을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녹색 필드 위에서 라운딩을 즐기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립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재회가 마련한 사랑나눔 골프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대회에는 천안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7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골프를 즐기며 기부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좋은 행사에 불러주신 인연들이 있으셔서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날씨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만 5년, 6번째를 맞았습니다. 대회 참가비에 기업들의 후원금을 더한 수익금은 모두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모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모임이 됐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환자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니까 또 은혜가 가니까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자선 골프대회.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낙후된 아산 지역 내수면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륙어촌 재생 사업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는 당초 지난해 7월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아산시 내륙어촌 재생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커뮤니티 센터. 내수면 어민들의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을 비롯해 생태체험장과 수산 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준공일보다 11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입도로와 주차장 포장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태. 무장애 인증과 시 운전까지 마치면 오는 9월 이후에나 준공될 전망입니다. 6월 말까지 해결해서 근데 PF 심의 보는 것 때문에 아마 9월까지는 갈 거예요. 준공이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올해 수산종자 양성 등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종자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다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급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동절기 공사 중지까지 겹치면서 건립이 지연됐다며 오는 9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내수면 어촌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한 걸음 멈추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불당 소하천 정비와 쌍정천 생태하천 복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쌍정 불당천은 평상시 하천수가 흐르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장마철에는 신방 삼거리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정비 사업으로 평소 유입되던 생활하수를 전면 차단하고 일일 6,600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해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모아서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로망 중에 하나가 멋진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그게 맘대로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텃밭 하나쯤은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천안시 성정이동 주민자치회가 공유 텃밭을 조성하고 분양에 나섰네요. 성정이동은 행정복지센터 청사 일부의 도로변 화단으로 사용하고 보관 중인 대형 화분으로 활용해 텃밭을 만들었답니다. 정말로 아이디어 최고죠. 신청자 58명에게 화분 텃밭을 2개씩 분양할 계획인데요.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분양받은 텃밭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서두르세요. 성기만 주민자치회장은 분양받은 텃밭에 작물을 가꾸고 수확까지 결실을 맺어서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살리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네요. 궁금한 사안은 천안시 성정이동 041-521-6885로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고 천안시 성정이동 최고! 최고! 자, 이번엔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어린 나이에 나눔을 실천하는 DNA를 만들 수 있다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갖는 것이다. 거창한 말은 아니고요. 가온 어린이집처럼 나눔 문화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제 마음입니다. 천안 다운 어린이집 전 교직원 11명이 천안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천안시 복지재단에 정기 후원 약정서를 전달했네요. 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 교직원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 마음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겠지요. 천안 다운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부모와 사회에 좋은 일이 다가온다. 그리고 다문화에 열려있다. 라는 2가지 의미를 갖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박만심 원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나눔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전 직원의 뜻을 모아 정기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네요. 천안 다운 어린이집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천사십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많은 기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직장을 다니는 초보 육아 엄마와 아빠를 위해 육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로 다양한 육아를 지원할 원스톱 육아 해결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원스톱 육아 해결사는 보육 현장에 유경험자들로 선발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출산, 양육 제도를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전화 상담,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원스톱 정보가 제공되면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돼서 아이 키우기 편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 원스톱 육아 해결사 양성교육은 모집 정원 30명으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간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천안시 직장맘 지원센터 041-904-3551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똑똑똑. 오늘 또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웃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만두보다 꽉 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로 인해 서울시 등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 오발령 알림이 떴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불안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체육 예산을 늘리고 각종 체육시설 관리권도 체육회로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선 체육회 출범과 코로나 등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컸던 체육회 활동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1,000명이 지낼 수 있는 대구 행복기숙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구내식당,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가 월 24만 원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치명적인 만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6월부터 야간 개장을 시행합니다. 야간 개장은 6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밤 9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야간 관람이 가능한 구역은 사계절 전시온실과 축제마당, 한국전통정원 등입니다. 또 야간 운영 기간 동안 오후 5시부터 입장하는 관람객에게는 입장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산페이의 6월 개인 구매 한도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 이는 국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 발행액이 줄었기 때문인데 6월 한 달간 전체 판매액도 183억 원으로 조정되며 구매 방식은 선착순입니다. 월 전체 판매액이 소진될 경우 판매도 조기 종료되며 할인율은 10%로 유지됩니다. 아산시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연중 운영합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지역 서점에 신청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서점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 도서관 회원이면 서비스를 연중 이용할 수 있으며 충남도 인증 아산 지역 서점 8곳에서 월 3권 2주 동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6월 1일부터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세종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도서관 지혜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시와 편지 등을 통해 자신의 자서전을 발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한글 문서 작성이 가능한 60세 이상 세종 시민입니다. 같이 자주 오는 친구들이에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주말마다 어디 가려고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딸이나 친구들 데리고 롤러장에 매주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조금 재밌는 거 가르쳐주고 싶고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낯설고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엄마가 있고 딸이 있으니까 조금 든든하죠. 같이 오면. 그리고 이제 또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 타면서 들었던 음악들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탈 수 있다는 어떤 추억에 젖은 거죠. 옛날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타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너무 있어서 타고 또 마음 맞는 또 나이대도 비슷한 친구들하고 같이 타다 보니까요.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6월부터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됩니다.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준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완전한 끝이 아닌 앞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일상생활 속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